네, 사회를 뜨겁게 달군 이슈를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이 상당히 좀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처음으로 피고인 신문이 된 게 이제 그 이성윤 지검장입니다. 네. 공소장이 지금 언론에 유출이 돼가지고 이게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 공소장에 뭐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드리기가 참 찜찜한 게 예. 이 공소장이 유출된 것 자체가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공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굉장히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둔 것들 중에 검찰이 보는 시각만을 담은 거거든요. 검찰에서 저 사람 기소를 그렇죠. 하면서 유죄다. 이 부분에 죄를 지었다. 우리가 저 사람을 기소한 이유가 뭐야? 예. 라고 하는 걸 담은 걸 공소 그렇죠. 사실을 예. 담은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이제 왜 뭘 이것도 뭐 이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공소장이 이렇게 유출되는 걸 반대하는 쪽의 얘기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의 입장이고 어떤 주장을 근거로 해서 이런 것들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 그리고 반대편인 그러니까 공소를 제기하는 피고인 입장에서의 얘기는 뭔지 이런 네. 것들이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게 검찰 주장만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그 얘기를 듣고 뉴스를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냥 단정적으로 이거를 그렇게 죄를 지었구나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드리기가 이상한 그런 상황인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 점을 감안해서 들으신다면 예. 이성윤 지검장이 당시에 이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그 출국을 금지시켰던 검사 네. 그 검사에 대해서 안양지청에서 그 검사가 잘못된 방법을 써서 이 출국 금지를 했다라고 수사를 하니까 그러니까 불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출국 금지를 하려고 시켰으니 예. 수사를 하려고 한 거죠. 하니까 네. 그 공소장에 따르면 이성윤 지검장이 당시 대검의 반부패 부장으로 있으면서 예. 세 차례에 걸쳐서 전화를 걸어서 그걸 어. 막았다라는 거고요. 공소장 내용이 보면 이성윤 지검장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그러니까 대검하고 법무부에서 그런 방침을 정해놨다. 그러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도록 했다. 출국을 막았는데 대검하고 법무부에서 방침을 정해서 막은 건데 왜 수사팀에서 대검 법무부에서 한 일에 대해서 다시 수사를 하느냐라는 식의 얘기들을 이성윤 지검장만 한 게 아니라 뭐 당시에 뭐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이라든가 당시에 네. 또 당시에 뭐 안양지청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성윤 지검장만 기소를 했을까요? 그 부분도 조금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박범계 전 현재 법무부 장관도 문제를 지적한 게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인데 네. 사건 수사를 또 원래 안양에서 시작했다가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거든요. 수원지검에서 수사를 했다가 이게 이 지검장의 주소지 관할이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를 파견하는 형식을 취해서 수원에서 수사를 했는데 또 기소는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를 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양새가 어찌됐든 서울중앙지검장인데 네. 본인의 휘하에 있는 검사가 자신을 기소를 재판에 넘긴 그런 모양새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이런 식으로 기소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고요. 왜 그러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 그 공소장에도 언급된 사람들 그리고 검찰에서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한 사람들이 여러 명 있는데 유난히 딱 이성윤 지검장만을 기소를 한 거고 나머지는 뭐 공수처에서 수사해야지 뭐 이런 식의 입장이라는 거죠. 네. 공수처 유출이라고 한다 그러면 공소장 유출. 공소장 예. 죄송합니다. 공소장 유출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 공소장을 관리하거나 작성하거나 하는 건 다 검찰 쪽의 인사인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거를 누군가 빼냈거나 아니면 검사가 언론에 흘렸다거나 그 정도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보면 공소장을 그럼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수사팀이니까 네. 그 수사팀에서는 그런데 그렇게 한 사실이 없고 공소장을 이 검찰청의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하면 네. 검찰 관계자들은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검찰 관계자들은. 네. 그래서 그걸 한 100명 가까이가 조회를 한 걸로 그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네. 요즘은 어차피 전산 시스템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그것도 생각해 보면 이게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 공소장이 이 피고인에게 네. 전달도 되기도 전에 내용이 외부로 알려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은 검찰이라고 할지라도 예. 이게 다른 사람들 정작
재판에 넘겨진 당사자도 받아보기도 전에 이거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수사팀도 아닌데 임의로 볼 수 있고 예. 그리고 그거를 빼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 요약 정리까지 했다는 거예요. 원래 16페이지짜리를 12페이지짜리로.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공소장을 언론에 공개한 게 불법인가요? 불법이면 불법이라고 지금 불법은 불법입니다. 네. 뭐냐면 현재의 그 검찰청 내부 훈령에 의해서 예. 내부 규칙에 의해서 그거는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공무상 비밀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아야 될 정도의 불법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지금 사건 자체가 아까 이제 뭘 둘러싸고 벌어진 일이냐? 말씀드린 것처럼 김학의 법무부 차관을 전 법무부 차관을 네. 출국 금지한 게 네.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가 절차적으로 검찰은 뭐 실체적으로도 그렇다고 하지만 김학의 차관을 기소한 것도 안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건 관여하지 않고 이 부분에만 집중한 것도 좀 의아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가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라고 지금 이 사단이 난 건데 네.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또 절차를 이것도 어긴 거잖아요. 어쨌든.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중대 범죄다 아니다를 떠나서 내부의 규칙이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뭐 이게 잘못된 규칙이고 네. 뭐 이게 국민의 알 권리, 이 알 권리 놓고도 뭐 의견은 다를 수가 있지만 뭐 어쨌든 그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는 있는데 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검찰청 규칙을 바꿔야죠. 그러니까 내부 규칙을 바꿔서 공개하도록 한 다음에 해야지. 네.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땐 잘못된 규칙이야 라고 하면서 그냥 어겨버리면 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 금지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는 그럴 입장이 놓이느냐. 똑같이 절차적 문제를 일으킨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성윤 지검장이나 조국 전 수석이 여기 또 등장하는 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공소장에 따르면 대검하고 법무부에서 이미 조율을 해서 김학의 네. 전 법무부 차관을 이렇게 출국을 금지하도록 했는데 그걸 가지고 왜 수사팀에서 문제를 삼느냐라는 얘기를 이성윤 당시 법무부 부장만 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조국 당시 민정수석도 그 수사 대상이었던 검사가 이제 중간에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거쳐서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 얘기를 또 이제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전달을 했다라는 것이고 예. 또 당시 이제 박상기 당시의 법무부 장관도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검찰국장을 불러서 왜 이런 식으로 수사를 하느냐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래서 그게 직접적으로 이제 수사팀에 전화를 하거나 외압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지 그것만 갖고는 명확하지도 않고 네. 명확하지 않고 또 조국 전 장관이나 당시 민정수석을 수사하거나 하지도 않았는데 수사하지도 않은 사람을 이 사안을 놓고요. 공소장에 포함을 시켰다라는 것도 이상하거든요. 아, 그렇죠. 수사를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공소장 납치를 해야 될 텐데. 이게 수사를 하라는 건지 말하는 건지 그리고 이게 요약본이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공소장을 기반으로 한 거면 원래 공소장에 공범일 경우에는 네. 뭐 누구와 공모하여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름을 적지만 공범이 아닐 경우에 실명을 적지는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보통 이제 공소외 땡땡씨 뭐 이런 식으로 적는데. 그렇죠. 예. 네. 이건 또 실명을 또 버젓이 또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상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검찰이 일부러 검찰 개혁을 조롱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선을 넘은 것이다. 이렇게 비난하게 나섰는데. 그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공소장이 이런 식으로 공개되는 게 그동안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 네. 공소를 제기하면서도 마치 이것만으로 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렇죠. 예. 네.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말씀드려볼까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출국을 금지를 당했습니다. 그 밖에 무슨 체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그건 별도의 과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나라를 떠나지 못했던 불이익하고 만약에 공소장이 공개되는데 누군가 이 사건이 아니더라도 누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공소장이 이제 공개가 됐고 한 6개월 1년 걸려서야 무죄를 받았다고 치면 그 사람이 받은 불이익은 누가 더 클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아 공소장 그거 검찰이 한 거면 수사한 거면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국민들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기자가 사건을 둘러싸는 내역들을 취재하다가 검찰이 이런 수사를 하고 이런 재판에 넘겼다라는 걸 취재를 하게 되면 네. 아시겠지만 상대방 입장도 같이 취재를 해서 제3자의 시각에서 보도를 하는 건데 네.
검찰을 상대로 공소장을 취재를 해서 전달하면 아무래도 검찰 시각만이 전달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막자고 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도에 이제 검찰청 내부 훈령으로 공소장 공개 못하도록 만들었던 건데 네. 그거를 있으나 마나한 규정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러면 출국 금지의 그 집행 과정에서 예. 불법적인 것이나 아니면 절차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부분들 그것도 기소가 됐는데 예. 그러면 공소장을 언론에 유출하지 말라는 게 내규인데 예. 이걸 유출한 것도 지금 그 잘못된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되다 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도 이제 기소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시민단체가 이 부분 공수처에다 고발했다고 들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 관련된 거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그걸 뭐 현재 이제 감찰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형사처벌을 할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어쨌든 그런 의미 제가 말씀드린 부작용이란 거를 고려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고 설령 검찰 조직에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고쳐야죠. 네네. 있는 상태에서 그걸 무시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추 전 장관이 검찰 개혁에 정면으로 반대한다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또 이건 또 재판 과정에서 또 뭔가 다투어야 될 상황이 되겠죠. 과연 이렇게 복잡하게 갈 사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잘 모르겠다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그러면 나가게 그냥 방치했어야 하느냐? 거기서부터 모든 게 시작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둘러싸고 복잡한 논의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양변의 이열지열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2부 정치와도 준비되어 있고 권영주의 차차차 차박 유행으로 발생하는 문제점 알아보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